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점은 몇 살일까요? 저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는 50세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 조직에서 나이가 제일 많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조직 안에서 은퇴와 관련한 고민을 진지하게 나눌 만한 대상이 없었거든요. 제 바로 밑에 후배 직원의 나이가 자그마치 7년 뒤였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은퇴 준비 해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50세 들어서면서부터 은퇴법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말을 반납하고 제가 전 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려고 동분서주하기 시작했죠. 그때 은퇴법의 단초가 될 만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51세에 접했던 금융노년 전문가 교육이었고, 또 한 가지는 53세에 만났던 긍정심리 강점 전문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교육 중에서 은퇴와 관련해서 제가 50대 초반에 경험했던 방황을 예비 은퇴자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긍정심리 강점 전문가 교육을 소개할까 합니다. 물론 광고 협찬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방법이 구독자 여러분의 기대치를 만족시킨다고 볼 수도 없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니까요. 다만 한 가지, 2014년 은퇴와 관련해서 방황했던 저에게 은퇴 준비 해법을 풀어갈 수 있도록 큰 에너지를 얻게 해준 교육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 강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나를 데리고 사는 방법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나를 데리고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고민해 보니까 짧은 소견이지만 제가 얻었던 결론은 나를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나의 성격 강점을 5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답을 주실까요?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인적 자산을 5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또 어떤 답을 주실까요? 나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관심이 큽니까? 아니면 타인과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이 더 많을까요? 사실 53세 긍정심리 강점 전문가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의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남의 환경을 부러워한 것이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긍정심리 강점 전문가 교육을 받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나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공부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탐색 결과를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죠. 그럼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 항로에 발을 담그게 만들었던 성격 강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격 강점은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숨겨진 나의 보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53세까지 그 보물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긍정심리 강점 전문가 교육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때가 2014년 4월이었어요. 그 후로부터 약 9년 동안 25가지 성격 강점 중에서 제1 강점인 통찰과 제5 강점인 희망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은퇴 후 내가 원하는 삶을 시작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이라 그런지 행복하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을 정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더군요. 개인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 결국은 한 세상을 살고 갑니다. 저는 먼 훗날 내 스스로 가치 있게 살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행동한 것에 만족하는 삶이죠. 내가 희망하는 삶을 가치 있게 하려면 일정 부분 돈과 건강 그리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퇴 후에 내가 희망하는 삶은 글 쓰면서 여행하는 산업 강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운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을 긍정심리에 비추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고민의 흔적, 첫 번째, 목표, 즉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많지만 이것을 구체화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했죠. 목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내가 왜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 목표가 없으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등과 같은 헛것과 거품에 휘둘린다. 목표가 없으면 결국은 내 가치를 내 스스로 절하시킨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53세까지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목표는 없었습니다. 그저 흐릿한 기대뿐이었죠. 53세까지 저의 시각은 보험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하이인지원 연구원이자 사내 강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심리 강점 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그 다음부터 사내 강사가 아니라 산업 강사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문제는 산업 강사가 되려면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인지 정리되지 않았던 거죠. 그때 발현된 강점이 저의 첫 번째 성격 강점이었던 통찰이었습니다. 인적 자산을 찾기 위해 나에게 수도 없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존범아, 네가 가진 인적 자산이 뭐니? 당시에 저는 단순한 인적 자산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발현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문자답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수적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보험교육은 한계가 있다. 은퇴 후에도 일정 기간은 강의할 수 있지만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나이에 걸맞는 콘텐츠가 있어야 은퇴 후에도 강의할 수 있다. 고민이 깊어지면서 하나 둘씩 인적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판매, 연구, 강의를 했던 경험, 그리고 하이인재원, 금융노년 전문가, 글쓰기,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내 일에 대한 긍정적 기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열거한 것들이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자산을 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인적 자산을 열거한 후에 나에게 맞는 최적의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렇게 해서 얻은 은퇴 후 삶의 목표가 바로 글 쓰면서 여행하는 산업 강사였습니다. 나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만든 결과물이자 몰입을 통한 통찰의 강점이 안겨준 시간의 선물이었죠. 하지만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은퇴 후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고민의 흔적, 두 번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거꾸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목표가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요. 현실과 타협하면서 목표가 밀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슬럼프에 빠지면 헤어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실패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 어렵게 도출한 답을 허무하게 잃어버릴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들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은퇴 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고민의 흔적, 세 번째, 목표를 포기하지 않게 긍정적으로 들켜야 합니다. 목표로 가는 길은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죠. 힘들어지면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간 고민하고 준비한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SNS였어요. SNS를 자판에 치면 눈이라는 글자로 찍힌다는 거 아십니까? 그때 얻은 힌트가 그래, 사람들의 눈에 수시로 들키자. 왜냐하면 나를 아는 지인들은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 응원을 해주니까 그분들의 응원이 나에겐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브런치, 칼럼,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로드의 양을 늘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변 사람들의 눈에 들키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들이 따라 붙는 걸 알 수 있었죠. 첫째, 나를 돕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수시로 성장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죠. 셋째,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을 손으로 쥘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하는 궁극적 목표,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한 것에 만족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이었죠. 윤태우,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고민의 흔적. 네 번째, 목표로 가는 여정에서 발견된 크고 작은 성장을 나누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브론치의 글은 약 600개, 매경, 한경, 한국보험신문 칼럼은 약 210편, 유튜브 160편 이상이 나를 대신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중엔 글을 읽고 동기부여를 얻었다는 독자도 있고, 영상을 통해서 은퇴 준비에 도움을 받았다는 피드백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았죠. 나의 인적 자산을 나누는 것도 물질적 나눔 못지않게 중요하다. 물론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죠. 저의 5번째 강점이 희망이라고요. 좋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나누다 보면 또 얻어지는 만족이 있더군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타인의 성장을 독려할 수 있죠. 그리고 스스로 주인공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내가 원하는 가치 있는 삶을 구체화하는 4가지 방법을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둘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셋째, 목표로 가는 여정을 긍정적으로 들키는 거죠. 넷째, 목표 실현을 통한 성장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답을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을 참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긍정심리 강점 전문가 교육을 받으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